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가번 국민대 교수, 정태원 변호사, 민현주 전 국회의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대접을 받고 갔다, 그리고 폼도 난다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조금 전에 전 같지 않은 영상이 일제히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북한으로부터인데요. 긴급 저희가 입수했던 이 영상, 김정은의 특급 열차, 그동안 경호상 가장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던 이 열차 모습을 전격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할아버지도 못했던 일, 잘못 고무된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지금 사실 이제 그 미국이 주도한 그 대북 경제 제재가 상당한 효과를 이루고 있고 네. 그것이 이제 시간이 계속됨에 따라서 북한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이제 그 북미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네. 우리의 우방 중국이 있다. 미국과의 뭐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는 건재할 수 있다. 이런 걸 그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아마 저런 영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양지열 변호사님 어떻게 보이세요? 조선중앙TV가 조금 전부터 쏘기 시작한 영상이긴 합니다만요. 마치 이 자본주의 언론사처럼 모든 사람들의 스케치 영상을 담았습니다. 이 총알이 뚫지 못한다는 방탄 바닥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 모습이요. 저는 좀 다른 해석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왜 굳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도 뚫지는 못하고 또 항공기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기차를 이용해서 다닌다고 했던 그 특급 네. 열차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도 지금 북한 조선중앙TV가 찍어서요. 저거는 이제 네, 48시간 동안 전격적으로 내보내고 있는 비밀리에 소식입니다. 회동을 한 이후에 오는 건데 저런 모습들을 공개한다는 건 두 가지로 저는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제는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을 김정은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고 네. 이게 그야말로 동토의 얼어붙은 왕국이라 불렸던 북한이지만 세계에 나서는 북한으로 바뀌어야겠다. 그 북한의 변화하는 모습을 내가 먼저 보여주겠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김정은의 외교무대 데뷔전 아니겠습니까? 그 데뷔전을 그리고 중국을 통해서 나름으로는 성대하게 치렀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가장 비밀로 했었던 자신의 그 열차마저도 공개를 한 거겠죠. 네. 실제로 북한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이게 악의 축으로 네. 또 이 테러 국가로 이렇게 지정돼서 정상적인 국가가 아닌 것으로 지금 세계에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세계 지구촌을 깜짝 놀라게 했고, 네. 또 이제 그 중국이 그 지금 이제 다시 또 리더십 바뀌었지 않습니까? 시진핑이 이제 다시 왕으로 거의 황제로 네네. 등극할 즈음에.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중국은 지금 일종의 약간의 그 패싱 당하고 있었는데, 중국의 시진핑의 입장과 네. 김정은의 입장이 서로 이해가 맞다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지금 양 변호사님이나 정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네. 미국에 대한 네. 약간의 미국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될 수 있고 네. 또 한편으로 지금 화면에 이설주까지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네. 불량 국가가 아니고 정상 국가다. 정상적으로 우리도 다 외교 활동을 하고 또 정상회담 통해서 외교 활동 통해서 네. 국정 수행하고 하는 네. 정상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결국 미국과의 그 협상에서 네. 대단히 이니셔티브를 지고 갈 수 있다. 네. 이런 복합적인 의도가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회의뿐만 아니라 지금 만찬 그리고 오찬까지요. 여사로 불리는 리설주의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북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도 나왔지만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상무위원까지 일제히 상 앞에 모여들게 했던 시진핑입니다. 저 무대까지 화려했더라고요. 이 돌아온 남동생처럼 김정은 위원장 대접을 해줬던데 용비어천까지 읊었다면서요. 물론 네. 인용이긴 합니다만. 시진핑 이제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 이제 맞이하면서요. 네. 초특급 대우다. 트럼프 이상 가는 버금가는 대우를 했다라는 것이 네. 지금 이제 굉장히 속보 뉴스로 크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북한 그다음에 미국으로 이어지는 삼각관계에서 사실은 소외감을 느낄 위기에 처해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을 상대로 해서 두 가지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을 압박해서 비핵화를 끌어내라. 또 하나는 통상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는 북한과 미국과 3자 연대를 하겠다, 회담을 하겠다. 그래서 비핵화 문제를 갖다 추진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시진핑이 물러날 수 없다. 네.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소외될 수 없다. 차이나 패싱이라는 얘기가 나올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조상 때부터 대대로 얼마나 우리가 혈맹 관계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네. 북한 김정은이 위기로 가지고 있는 비핵화를 하지 못하지만 미국으로부터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자 하는 김정은의 심리를 잘 이용해서 이번에 융숭한 대접을 통해서 북한과 다시 한번 동맹을 강조하고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더 높이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소외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렇게 중국이 갑자기 치고 들어온 문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이제까지 지난 한 몇 주 동안 우리가 지나치게 미국과 북한과 한국이 상자 관계에서 무엇인가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지나친 자신감을 보였던 것이 오히려 외교적으로는 우리에게 다시 압박카드로 다가오는 역풍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됩니다. 북한은 한국만 의지하고 통하는 게 아니다라고 보여주듯이요. 이 영상을 계속 공개하는 것도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나름의 고단수의 영상 공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트럼프가 의식이 안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김정은이 트럼프를 먼저 만나기 전에 시진핑 주석을 만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게 되죠. 세 번째로 만나는 셈인데 그래도 이런 대화 무드는 다 내 덕이야라고 계속 이제 견제구를 날리고 있긴 하거든요. 트럼프 입장으로서 저렇게 그 김정은이 국제 무대에 나온 것 자체가 네. 이 강력한 그 대북 제재 때문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걸 강조를 하고 있죠. 결국에 이제 미국이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이야기고 네.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셈법이 복잡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가 운전자동을 해서 우리가 주도해서 간다 이렇게 됐는데 중국이 끼어들게 되면 이게 미국과 중국과의 또 세력 그 경쟁이 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네. 또 보면 이거 나온 얘기들을 보면 이 네 개 국가가 다 달라요. 우리 정부 입장은 이걸 일시에 다 해결하자. 비핵화와 종전선언, 뭐 제재 완화 이런 걸 다 일시에 해결하자는 건데 북한은 또 이번에 저 북에 가서 하는 얘기 보면은 단계적인 동시조치를 하자. 네. 그래서 비핵화를 단계별로 해서 단계에 따라서 한국과 미국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라. 이런 입장인 것 같고. 네. 미국은 리비아식으로 북한이 니네 먼저 핵 다 없애라. 네. 그다음에 보상해주겠다. 이런 얘기고. 중국은 또 핵 쌍중잔, 뭐 네. 쌍괴 이렇게 돼버리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해져서 우리 정부 입장으로서도 상당히 좀 더 이 고차원적인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그런 그 숙제를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 측은 한 방에 해결하자라고 하지만 그렇게 마음만큼 안 될 것이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만 트럼프는 북미 정상회담 곧 고대하고 있다라고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고 보니까요, 변호사님, 마치 이 김정은이요,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못했던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G2라고 하는 그 거대 양국 앞에다 나란히 세워놓고요, 회담 일정 하나하나 적어주면서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이죠. 양손에 뭐 누군가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정은의 양손에 꽃놀이패가 쥐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심지어 일본마저 우리도 날짜 주세요 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실제로는 일본이 급한 거는 전 사실으로 보입니다. 아베 네. 총리 같은 경우 그야말로 정말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예견돼 있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도 미국이 저렇게까지 압박을 해오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나올 수밖에 없고 쿠시사회가 다 같이 제재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전통적으로 강국이었던 우방이었던 중국마저도 사실은 미국의 대북 제재에 동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속에서 김정은 입장에서 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나를 보장해 준다면 나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나오겠다라는 것이 됐고요. 저는 사실 시진핑이 이번에 그 개헌을 통해서 장기 집권의 틀을 만드는 것도 이번에 김정은이 이렇게 나온 것과 무관하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네. 김정은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게 네 냉전 체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다 망가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중국이 경제적으로 개방을 하면서도 자기 장기 집권 체제가 운영되는 나라가 있을 수도 있구나라는 모범 답안을 큰형님한테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양쪽에서 중간지대를 구성을 해서
우리 양쪽 나 여기서 어떻게 보면 틀 없이 문제 안 일으키고 잘할 테니까 네. 이 핵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내 손도 잡아주지 않겠냐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만 일방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네. 정세 자체가 김정은이 저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만들어져 있다고 보는 거죠. 보도에 따르면은요, 일본이 모기장 밖에 맴도는 듯 어쨌든 이곳에 끼어들어야 하는데 6월 초로 정상회담을 잡고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북한과 정상회담 요청을 하고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응하면서 지금 리설주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요.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요, 당장 이 펑리리안 놔두고 리설주에 대해서 많이 네. 평가를 올려가지고요. 중국 측에 이제 또 삭제하고 나섰다고. 그러니까 지금 리설주를 지금 여사로 이제 호칭을 한단 말이죠. 네. 전례 없는 일입니다. 북한에서는 다 이제 여사라는 호칭은 처음 이설주한테 쓴 걸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김정은이 이렇게 해외 순방도 첫 순방이지만 여기에 리설주가 네. 서방 국가의 보통 일반적인 정상 국가들이 외교전을 정상 외교 펼칠 때 모습과 똑같이 퍼스트 레이디 자격으로 리설주를 네. 같이 동행을 했고요. 실제 보인 행보나 모습들도 그렇게 지금 펑리 위안과 1대1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계속 화면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아직까지는 리설주가 어떤 멘트를 했다든지 그다음에 김정은과 동떨어진 어떤 동선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이를 통해서 북한도 정상 국가로서 정상 외교, 세계 국제 외교 무대에 당당하게 서는 하나의 국가 네. 원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도 견제하면서 나도 트럼프와 1대1의 당당한 관계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오히려 중국에서는 펑리리안 여사 옷이 화려했는데 네. 이설주 옷을 보면서 수수하면서도 그게 오히려 더 집중력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언론이 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노린 것이고요. 지금 네. 송혜교와 닮았다라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을까? 우리나라 탤런트, 우리나라 탑 탤런트고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이제 배우인데 송혜교와 닮았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 이걸 보면요.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네.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옷을 입는 스타일, 그다음에 치마 길이를 봤을 때 사실은 정상 외교 퍼스트 레이디로서는 치마 길이가 약간 짧은 편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 8부 소매, 7부 소매를 입는다라든지 옷 색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사실은 중국 인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미리 다 준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펑리 위안보다 더 젊고 더 어떻게 보면은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상 국가 행보로 보이기 위한 시도가 하나 더 포착이 됐습니다. 해외 순방을 갈 때 전용 차량들을 다른 나라 정상들이 가져가니까요. 이번에 본인의 일명 에마라고 불리는 고급 차량까지 직접 기차에 실어 나른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 뭐 어떻게 보면 경호 목적이라고 봐야 될지 그만큼 아낀다고 할지. 근데 저도 사실 이제 뭐 비공식적으로 제가 방한할 때 미국 대통령이 호텔에 묵었을 때 옆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그러세요? 정말로 그 차량들이 먼저 와서 그 네. 차량들이 와서 이동 기지처럼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정상 외교의 경우에는 이 정상들이 타는 곳마다도 그 자리는 우리의 영토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미국 대통령 같은 것도 자기 차량 가지고 왔다가 뭐 다른 외교 대사관 문턱에 걸린 바람에 차가 못 넘어가게 하는 해프닝도 벌어지고 그랬었거든요. 네. 아마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중국에 가면서도 끝까지 김정은 위원장은 내가 무슨 속국처럼 가는 건 아니다라는 것도 동시에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차량을 이용을 했겠죠. 안전 때문에 이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보안 비자로 목적도 시작되는 있겠죠. 차량인데요? 보안 네. 목적도 있죠. 왜 그런가 하면 남이 주는 차는 도청도 가능하고요. 아. 본인의 맞춤형이기 때문에 안전하기도 하고 네. 아마 그런 점에서 본인이 타던 차를 가져간 것 같아요. 저거는 벤츠 덩치가 큰 그걸로 이제 보입니다. 네. 실제로 저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에어포스 원에 네. 다 싣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지만은 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상회담을 할 때 이 대통령 전용기에 차를 싣고 가지는 않거든요. 거기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거나 또는 그 대사관에서 또 확보하고 있는 차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지금 김정은으로서는 첫 번째 행사고 네. 첫 번째 또 외국 방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정상국가라는 것을 한껏
지금 뽐내겠다라는 네. 그런 의지이고 목표가 분명하다. 이번 정상회담이 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살라미의 기습에 그동안에 북한이 가지고 있었던 총천연 색깔의 외교 전술이 일제히 이번에 다 공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남북한 정상이 만나는 날도 오늘 확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4월 27일인데요. 29일 남았습니다. 11년 만에 판문점에서 마주하게 되는데 오늘 이 고위급 회담할 때 이 카메라 기자들 앞에서 한마디가 꼭 실리니까요. 그 힘줘서 생각하고 하는 신경전은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시리가 수고했습니다. 형님도 내려오시는 길은 편안하셨습니다. 서울에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고 그래야지. 예. 서울에서 보고 또 만나면 반갑습니다. 예. 성원들이 제가 표정을 좀 봤습니다. 이제 전명훈 장관 선생, 천혜성 대표 선생 다 이거 들어오는 거 보니까 표정이 밝았습니다. 이 통일각 안에서 진행되는 북남회담은 이례 없이 잘 됐습니다. 남주 대표단 선생들이 표정이 밝은 것을 놓고 봐도 그렇고 오늘 회담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표정을 보고 오늘 회담 또 이렇게 전망을 읽으셨다고 하는데 미리 다 들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 순회회담이 잘 성과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 저희가 성의를 다해서 협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4월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마주하게 되면요. 남북 정상으로 11년 만입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데 남측 쪽으로 오기로 했다고요? 네, 평화의 집인가요?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오는데 지금 가운데 지금 공동 경비 구역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문턱 요만큼 되는 데를 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최초입니다. 그렇죠. 남쪽으로 한 경계선에서 한 200m 가량 남쪽으로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곳에서 남북 정상이 만난다는 거죠. 11년 만에 만남이라기보다는 저는 사실은 3차가 아니라 최초로 기록을 해도 네. 좋을 만큼 의미 있는 이 행사 날이 될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혹시 두 번째 노란 선을 준비하게 될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밟지 않았겠습니까? 예, 실제로 근데 가서 보면 이제 군사분계선이 있겠는데 줄이 그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지금 그 화면에서 보듯이 이 건물들이 있는 고기를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북한의 지도자로서는 이게 뭐 네. 옛날 6.25 때 이후로 처음 아닙니까? 저 넘어온 거는. 그렇게 된 것이고 아마 우리 측이니까 저기서 지금 시설 고치고 있는데 거기서 뭐 연애도 가능하고 요리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남북 그 정상이 모여서 회담도 하고 그 쉬는 쉬기도 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네. 그런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봄바람과 함께 만나는 거군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요즘은 운전대가 누구한테 있다. 하도 그런 말씀들 많이 해가지고 말이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드디어 운전대를 잡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대를 잡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사실은 지난 몇 달 동안 이게 운전대가 대리운전 아니냐라는 걱정이 사실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지금 북한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외교를 펼치고 있어요. 특히 정상국가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그런 많은 장면들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북한은 사실 테러국가, 불량국가의 대명사였습니다. 근데 만일에 앞으로 이제 중국과 했고요. 네. 그다음에 트럼프, 만일에 일본과도 정상회담을 계속한다면 북한이 자칫 아무런 달라진 거 없이 정상국가화처럼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과연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 있겠는가? 비핵화라는 원래 우리의 가장 수건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정상회담 자체도 중요하죠. 물론 만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만남이 될 것이고 무엇을 이룰까에 대해 더 심각하게 신중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핑크빛 봄바람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예. 진짜 봄일지 아닐지. 실제로 네. 예. 실제로 이제 그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네. 지금 이게 남과 북이 훈풍이 불었고 또 네. 문재인 대통령 말씀 그대로 운전자론으로 중매를 섰는데 결국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결국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서 이 비핵화를 위한 그 공동의 그 합의를 이끌어낸다면은 네. 결국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또 말하는 이른바 운전자론의 완성이겠죠. 네. 예. 그러게요. 참 한 달 전에 비해서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안들이 많아진 남북 정상회담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